자, 제가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되는 거 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매매 포지션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밥그릇 기법, 256, 이평 때리기, 영매공파. 솔직히 요것만 배우면은 그 주식 끝나요. 여러분들이 기법 강의에 앞서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이 나려면은 무조건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싸가지가 뭐냐면은 매매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기법이고요. 세 번째가 원칙이고요. 네 번째가 강한 멘탈.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매매 포지션이 중요도로 따지면은 30 정도 돼요. 기법이 10, 원칙이 10, 멘탈이 50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매매 포지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법하고 원칙은 1시간이면 다 배워요. 멘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생 갈고 닦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작 중요한 1번, 4번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법만 찾아다닙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들 기법 찾아다니고 원칙 찾아다녔잖아요. 수익 납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다른 전문가들 제가 가르쳤어요. 펀드 매니저들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한 게 이 매매 포지션이에요. 매매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를 얘기하는 거죠.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중장기라 그러죠. 이 세 가지 포지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단타는 말 그대로 단기 매매예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중기 매매는 한 일주일 들고 가는 매매. 중장기 매매는 한 3개월 이상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포지션이라는 것은 본인의 환경, 성격, 자금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포지션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자본금이 10억이 있고 성격이 느긋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단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500만원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성격이 느긋하다. 단타 치면 돼요, 안 돼요? 깡통됩니다. 직장인분들은 절대로 단타를 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스윙이나 중장기로 가셔야 돼요. 내가 자본금이 10억을 들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단타 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500만원이고 전업을 한다. 그런데 중장기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의 환경, 성격, 자금력에 따라서 본인이 단타를 할 건지 중기를 할 건지 장기를 할지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뭘 정한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하면은 시초가가 있고요. 장중 단타가 있고요. 종가 베팅이 있어요. 스윙 같은 경우도 돌파가 있고 눌림이 있고 뭐 나포가대가 있어요. 중장기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고 모멘텀을 볼 수가 있고 뭐 밸류 엔진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중장기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하고 시초가를 할 거다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기법이라. 그 다음에 내가 시초가 할 사람들은 시초가 기법, 장중 단타 하실 분들은 장중 단타 기법, 종가 베팅 하실 분들은 종가 베팅 기법, 스윙 돌파 매매 하실 분들은 급등주 기법, 눌림목 하실 분들은 눌림목 기법. 본인의 포지션을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기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포지션 없이 기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요도 30을 차지하는 이 매매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기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본인 매매 포지션에 맞는 기법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법 찾아 산말리 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기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멘탈. 1번 매매 포지션 정하고 2번 기법 정하고 원칙 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매매 포지션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욕심 때문에 매매 포지션 어겨버리고 내가 기법을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손절 3% 못하고 수익 3% 실현 못하고. 멘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주식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손실난다. 여러분들 매매 포지션 있습니까? 없죠. 기법 있습니까? 없죠. 원칙 있습니까? 없죠. 멘탈 됩니까? 안 되죠. 다 손실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손실나는데 다 빠져요, 대부분이. 매매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기법도 뭐 이 기법 사용했다 저 기법 사용했다 그런 거예요.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딱 준해가지고 기법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매 포지션 있고 기법 있고 원칙 있어도 4번이 안 되면 또 손실나요.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개가 다 중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1번, 4번인데 우리 회원님들이 2번만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강의는 매매 포지션 반드시 정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에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기법은 단타, 스윙, 중장기, 종가 베팅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게 개미냐 세력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개미가 만들 수 있는 캔들이냐, 개미가 만들 수 없는 캔들이냐,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패턴이냐, 세력들만 만들 수 있는 패턴이냐, 개미가 뚫을 수 있는 자리냐, 세력들이 뚫을 수 있는 자리냐, 그것만 차트상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반은 배우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차트는 후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는 후행이다. 멍청한 전문가들이 핑계 삼아 하는 말이에요. 차트는 절대로 후행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차트는 선행이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트는 후행이다. 실적으로 매매해라. 차트가 왜 후행입니까? 선행이지. 실적이 후행이에요. 실적이. 차트는 현 주가와 동행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먼저 움직일까요? 실적이 먼저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은 선반영이 돼버립니다. 주가에. 지금이 만약에 1분기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에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에 주가가 먼저 빠져버려요. 다음 분기 실적을 현 주가가 먼저 대변을 해버립니다. 몇 개월? 3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살아가기 힘든데 주식시장은 먼저 올라가요. 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에 6개월 먼저 움직입니다. 주가하고 뉴스를 본다면 90%가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차트가 움직여 있습니다. 뉴스는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 틀 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뉴스 보고 들어가면 물리죠. 뉴스 뜨기 전에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차트 형태가 나옵니다. 차트는 주가와 동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차트는 실적보다 3개월 선행하는 게 되는 거고 경기보다 6개월 선행하는 게 되는 거고 뉴스보다 선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뉴스 뜨기 전에 이미 장대 양봉이 솟아 있어요. 상한가가 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트를 분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차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차트는 후행이라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차트를 후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다? 차트를 볼 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면은 사람의 얼굴을 많이 분석해보고 연구해본 관상가들은 이 사람의 얼굴만 보다 이 사람 도둑놈이다. 이 사람 선하다, 악하다 나옵니다. 손금을 잘 보는 분들은 사람의 손금만 봐도 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일반 사람들은 사람 얼굴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기꾼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관상가들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봤기 때문에, 패턴을 연구했기 때문에, 눈, 코, 입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모든 흐름이 차트에 녹아있는데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그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 12월 달에 주가가 어디가 돼야 된다? 고점이 돼야 되겠죠. 고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고점을 찍었나? 2013년 12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어떻게 됐는가? 여기가 12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 고점을 찍었나? 2013년 6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몇 개월? 이거는 거의 6개월 이상 선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을 2013년 12월 달에 찍었는데 주가는 6월 달부터 빠집니다. 그리고 이미 실적 발표 날 때는 주가 빠져가 있어요. 실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선반영 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립니다. 만약에 들고 가라 그럽니다. 이 종목 실적 괜찮으니까 들고 가세요. 깡통됩니다. 50% 마이너스 나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번 볼까요? 자화전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2013년 12월 달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러나 주가는 2013년 5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해보니까 뭐합니까? 주가 다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현재 가치는 이미 반영이 다 됐다 보시면 돼요. 악재든 호재든.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현재의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먹고 산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차트는 후행이 아니다. 차트에 나와 있는 흐름을 분석을 해낼 줄 알면은 차트는 그 어떤 지표보다 정확한 선행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기법이 바로 그 선행지표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패턴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차트는 요 패턴, 요 패턴, 요 패턴, 요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으로 봤을 때 어디서 공략해야 됩니까? 3번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공략을 하든 여기서 공략을 하든 여기서 공략을 하든 무조건 3번 자리에서 공략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3번의 바닥을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한다고요?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이게 코스닥 기준입니다. 공매도가 없는 테마주 세력주들 어떤 형태로든 주가는 1번이 개인이 투매 구간이에요. 2번이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3번이 출발 구간이고 4번이 단타 수익 실현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다시 1번이 되고 여기가 4번, 2번, 다시 4번이 되는 거고 여기는 4번,
2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1번, 2번이 나오든 4번, 2번이 나오든 어떤 형태로도 2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은 세력들은요, 주가를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것보다 최대한 주가를 끌어내려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원래 주가로 돌려놨는 게 더 이득입니다. 안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을 찾는데 1번, 2번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3번을 찾아내고 1번, 2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3번 찾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개인미 투매 구간, 매집 구간을 보시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면은 1번, 2번이 있는데 2번에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격형이고요. 두 번째가 언덕형이고요. 세 번째가 하락형이 있어요. 공격형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요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공격형 패턴이고, 언덕형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우량한 주식들이죠. 기관들, 외국인들 만들 때는 주가가 급락을 해서 언덕이 하나가 나오고요, 쌍바닥이 나오죠. 언덕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쓰리바닥이 돼요. 그리고 이 언덕의 고점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락형 같은 경우는 소형주들, 정말 악독한 세력들이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매집을 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흔들기 구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 상태에서 점상을 보내가지고 개미를 핥아요. 이렇게 가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또는 여기서 강한 파동을 내어가지고 개미들 본전가를 줍니다. 여기에 물려갖고 선전 안하고 버티던 개미들 본전가를 주고 뺐다가 다시 올려요. 이런 게 하락형인데, 하락형은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락형이 나온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구간에서. 아시겠습니까? 패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엘리엇 파동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엘리엇 파동 이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본은, 원리는 똑같아요. 엘리엇 파동은 기본적인 원리가 그래요.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1파가 어딘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1파만 찾으면은 1파의 크기, 2파의 눌림을 보고 3파가 어디서 시작되고 4파가 어디서 눌림주고 마지막 5파 크기가 1파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게 충격파고 이게 조정파인데, 충격파와 조정파의 크기에 따라서 2파, 3파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지금 1파냐 아니냐. 매매할 때 승률이 좋은 자리가 1파의 눌림목과 1파의 고점을 뚫는 3파 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일 수익률이 좋은 자리, 많이 올라가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엘리어트 1파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 엘리어트 파동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 들어갑니다. 오늘 매매 포지션 배웠고,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랬고요. 차트를 초기화를 시킬게요. 일단은 지표를 다 지울게요.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세요. 지표 추가를 들어갑니다. 저는 어려운 지표 사용 안 합니다. 일목균형표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나와 있는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일목균형표 지표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전환선, 후행 스팬을 지우세요. 기준선까지 지우셔도 됩니다. 알아보기 쉽게 선행 스팬을 색깔을 바꿀게요.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행 스팬 1번, 2번을 클릭하셔가지고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꿔버릴게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구름대가 생겼죠. 이 구름대는 뭐다? 매물이다. 개미가 뚫어 올릴 수가 없는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입니다. 누군가가 강한 거래량으로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리면 뭐다? 아까 엘리어트 1파를 찾아라 그랬죠. 요게 1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률이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1파의 눌림목 또는 1파의 고점을 뚫는 자리에 들어가면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1파의 크기를 보면은 2파, 3파의 크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1파에는 공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약간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V자로 반등했는데,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다? 여기가 이제 뚫고 눌러주고 다시 뚫는 자리인데, 이거 조금 약간 애매하죠. 중요한 건 또 뭐다 그랬어요? 이게 1파죠. 요런 게 1파입니다, 지금. 1파인데, 이거는 1파가 많이 올라오고, 조정 작게 해주고, 많이 올라오고, 작게 해주고, 이 패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시죠? 이 패턴을 보라 그랬죠? 이게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 구름대는 뭐다? 개미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선인데, 이 구름대를 누군가가 뚫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뭐다? 3번 자리면은, 1번, 2번이 나왔으면은, 자,
1번의 길이를 보면은 1번의 길이만큼 2번이 행보가 나와서 구름대를 뚫으려고 하면은 뭐다? 구름대를 뚫어갈 확률이 높다 보니. 근데 이런 건 솔직히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1번, 2번이 나와 있으면은 이 구름대 위에서 전고점 위에서는 잡을 수도 된단 말이에요. 차트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항상 차트는 이렇게 줄여봐야지. 지금 차트 제가 엄청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요런 구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런 구간에서 공략이 나오면은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1번의 크기만큼 행보만 나오면 돼요. 이건 골파이까지 나왔지만은 중요한 거는 100% 200% 먹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이상 구름대 밑에 있던 주가가 강하게 누군가가 구름대를 뚫어준다는 것은 뭐다? 강한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수는 여기서 떠요. 유수 뜨기 전에 미리 차트가 움직여요. 이거를 발굴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리는 거는 뭐다? 세력이다. 3개월 이상 구름대 밑에 있던 주가를 뚫어 올리는 거는 뭐다? 세력이다. 개인미가 이거를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 밑에 잡으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개입하면 구름대를 이렇게 뚫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뭐다? 구름대 밑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구름대를 어떻게 뚫는지 보고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다? 2차 파동. 뚫어주고 눌러주는 자리나 뚫어주고 눌러주는 자리나 그 언덕의 고점을 뚫는 자리가 제일 우리가 먹기 편한 자리라 그랬어요.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지표를 더 추가를 합니다. 지표 추가에다가 가격이동 평균을 넣으세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추가하는데 지수입니다. 224일선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4일선을 제가 색깔을 진하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224일선 위에 있는 종목은 상패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3월달에 상패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 224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224일선을 여러분들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급등주들이 224일선에서 거의 다 밀려요. 224일선 뚫고 위에 있을 때는 거의 이게 지지가 나와요. 이 선에서. 그리고 224일선을 만약에 머리 위에 두고 있으면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224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셨으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바다에 샀으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았는데 안착이 하고 뚫고 올라가면 이게 추세가 이제 바뀌어요. 이때부터. 우상향으로. 이해되시죠? 주가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게 지지가 돼요. 다 지지 반등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면 급등이고 지지 반등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224일선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어디서? 구름대 위에서. 구름대 위에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가려는 어디고 224일선은 강한 저항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224일선만 어떻게 뚫어준다는 것은 강한 세력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직 못 뚫었죠. 근데 이제 이거 뚫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24일선은 보세요. 밑에 있으면 대이면 매도죠. 대이면 매도죠. 그러면 기법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224일선 밑에서 쌍바닥이 나오는 종목은 뭐다? 224일선을 무조건 때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서 여기서 파는 기법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1번, 2번이 나온 상태에서 224일선을 뚫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뭐다? 여기 대일 때마다 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224일선을 밑에서 뚫고 올라와서 지지가 나오죠. 어떤 형태로든 지금 보시면 이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224일선 밑에 있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24일선에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뚫어 올리려고 지금 하긴 하는데 이게 하락 매집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그죠?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224 아래로 꺾이면서. 그런데 안착을 하니까 어때요? 한번 뚫어주고 이제 여기서 안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구름대를 뚫어주는 것과 동시에 224일선에 강하게 뚫어주고 안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어디서 지지를 받는다? 224일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 더 가르쳐 주면은 112일선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답이 나와요. 112일선도 중요하거든요. 이 112일선에서 대부분 또 지지가 나오는데 약해요. 주가를 뚫어 올리기 전에 이 112일선을 먼저 뚫어 올려요. 112일선을 뚫어 올리는 종목은 이제 224일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맞고 떨어지죠 지금 계속. 그러면은 이 두 개 선은 아주 기가 막힌 선이 되는 거예요. 뚫었을 경우에 지지가 계속 나오는 선이란 말이에요. 요 두 개 선만 가지고도 구름대 위에서만 매매하는 거예요. 어디서? 1번, 2번, 3번, 4번의 패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어떤 형태로든 개인미 투매 구간과 매집 구간이 있으면 이게 간다는 거예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1번.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개인미 투매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집 구간이 나오고 출발 구간.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때 그거만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고급 기법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주식달인 연합을 검색하세요. 밥그릇 패턴의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주식 시장은 누가 움직여요? 세력이 움직입니다. 세력이 뜻이 뭐예요? 힘을 가진 집단, 세력이 움직여요. 이 세력 중에서 작전을 치면은 정보에 의한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작전에 의한 세력이 있다. 흔히 말해서 밥그릇이 나오는 패턴은 뭐다? 작전에 의한 세력이다. 정보에 의한 세력이 1이면은 작전에 의한 세력은 9다. 10개 중에 9개는 작전이라는 거죠. 진짜 정보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정보가 나오는 주식들은 밥그릇이 나오고 정보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주가가 크게 안 무너지고 신고가 형태로 가는 게 많아요. 근데 작전에 의한 애들은 이렇게 밥그릇 형태가 대부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력이 자기들이 만약에 매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작전이라는 걸 쳐야 돼요. 세력들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원하는 게 지금 현재는 매집이에요. 이 매집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든 물건이든 어떻게든 싸게 사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팔았을 때 이익이 많이 창출되겠죠.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가가 원래 적정 주가로 움직이다가 내가 이게 작전을 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만원 하던 주가를 만원에 매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6천원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 1번 구간이 나옵니다. 개미 투매 구간. 6천원까지 뺐으니까 5천원에서 한 7천원 사이에 매집을 하겠죠. 그리고 매집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주가로 돌리는 과정을 하겠죠. 다시 만원까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요 패턴이 바로 밥그릇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그릇 패턴의 영역 보면은 이게 224일선입니다. 1년의 기준선이 있어요. 그럼 주가가 224일선 밑으로 빠졌다가 행보하고 요래가지고 요렇게 올린다. 이게 밥그릇 패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번 구간이고 2번 구간이고 3번 구간이고 4번 구간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 1번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 주가가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해서 1번에서 매매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도 매매를 많이 합니다. 2번에서는 저희도 매매를 합니다. 왜? 1번에서 2번으로 뭐 여기에서 우리가 공구리 기법이 나오고 하이힐 기법이 나오고 2평 때리기 기법이 나오고 256 기법이 나오는 거예요. 1번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근데 2번이 들었으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돌파 기법은 이제 여기 3번짜리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1번 구간이나 2번 구간에서 매매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치고 힘들고 주가도 대시세가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할 때는 반드시 이 3번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256 기법이라고 있어요. 이 256 기법을 이해를 하면 돼요. 256 기법이 0매공파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256 기법의 가장 최근 버전이 쉽게 말하면 장기평 역배열, 단기평 정배열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256 영역을 이해를 하면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영매공파도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할 때는 장기 이평선을 역배열에서 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 이평선은 정배열이고요. 왜 장기 이평 역배열이냐면은 장기 이평이 역배열이 됐다는 것은 저평가라는 소리입니다. 기업이 저평가 구간으로 빠졌다 소리예요. 근데 단기 이평이 정배열이라는 것은 저평가 구간에서 탄력이 붙었다 보시면 돼요. 저평가 구간에서 상방 탄력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기 이평의 역배열 상태에서 단기 이평이 역배열이거든요. 다 역배열인데 바닥권에 있는 단기 이평선이 먼저 정배열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배열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유심히 보시면은 진짜 세력의 매집인지 아닌지가 보이고요. 탄력도 보입니다. 물론 가짜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거는 이제 경험에서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면은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평이 역배열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저평가가 되었다. 그 저평가되던 종목이 단기 이평 정배열이 되면은 바닥에서 상방 탄력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역배열에서 단기 이평 정배열로 바뀌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합니다. 딱 보면은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요. 뭐 물론 그 중에서 앞에 매집봉이나 매집이나 패턴이나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것들을 이쁜 거를 공략하는 거죠. 파동 에너지 좋고 기간 에너지 좋은 것들, 그런 걸 원래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평 때리 기법은 뭐냐면은 주가가 큰 하락 이후 바닥에서 상승 초입을 잡아내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하락이 나오고 주가가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음에 요렇게 되고 이렇게 가거든요. 224일선을 꺼보면은 요런 그림이 나와요. 이평 때리기 자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 1년 이평선은 주가가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까요? 아니죠. 1년선은 천천히 움직여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급락이 나온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다 칩시다. 근데 여기서 224일선 말고 112일선의 흐름이 어떨까? 112일선은 이제 요렇게 되겠죠. 6개월선이기 때문에 1년선보다 더 주가에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448에서 2년선은 어떻게 될까요? 더 둔하게 움직입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평이 확장이 됩니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요 112일선 있잖아요. 이게 저항입니다. 112일선 뚫고 나면 그 다음에가 224일선이고 448일선이 저항이에요. 많이 빠졌던 종목이 112일선을 뚫었다는 것은 224일선이나 448일선까지 도전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대인다는 겁니다. 112일선에서 이 그림을 보고 요까지 224일선에서 그림을 보고 요까지를 공짜 라인으로 판단한다. 제가 112일선 뚫는 거 보고 드렸죠? 정확하게 여기서 요까지가 공짜인 겁니다. 여기서 요까지가 2평 때리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번 뚫어 올리잖아요? 딱 뚫어 올리면 여기서 요까지가 또 공짜가 라인이 됩니다. 20-30%가. 추세를 바꿀 것 같지 않으면 이렇게 안착을 안 해요. 여기서 안착을 한다는 것은 요 448일선까지 다인다는 거고 448일선 뚫었다는 것은 요 위에까지는 테스트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이 공짜 라인이고 여기서 요만큼이 공짜 라인이에요. 2평 때리기 기법은 요 위에 꼭지에서 잡는 게 아니라 요 바닥에서 공구리 형태를 만들고 잡는 거기 때문에 112일선은 개미가 못 뚫어요. 2평 때리기 기법으로는 여기서 요 이격을 먹는 거예요. 요만큼이 공짜 라인인 겁니다. 요거는 단기 스윙이나 단타도 돼요. 보통 보면은 올라갔다가 딱 뚫고 눌러주는 라인을 잡으면 돼요. 거기서 잡으면은 거의 성공하고요. 이거는 뚫었다가 실패해도요 다시 올라가요. 왜? 개미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래요. 한번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2평 때리기가 실시가 되는 종목들은 거기서 조금 흔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상향이 돼서 갈 확률이 높다. 왜? 2평 때리기가 나왔다는 것은 세력에 개입했다는 정확한 증거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영매공파는 뭘 의미하냐면은 역배열, 매는 매집봉의 줄임말입니다. 공은 공구리, 공구리는 쉽게 말하면은 지지 저항을 설명한 겁니다. 기법이 있어요. 파는 파란 점선, 그리고 112는 장기 평선인데 뭐 112 해도 되고 224 해도 되고 448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그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정배열일 때는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고 역배열일 때는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역배열 종목을 찾는 이유는 가격이 싼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매집봉은 뭐냐? 매집봉은 수급의 주체가 될 만한 거래량이나 파동이 들어온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봉의 형태는 개미들이 만들 수 없을 만큼의 파동이 나온 거예요. 최근에. 공구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 단계 올라와서 바로 밑에 지지라인이 형성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 점선은 뭐다? 충분한 힘이 응축이 되어 폭발할 단계인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파란 점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평선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60일선이 보통 추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111선까지만 근접을 해도 60일선은 뚫었다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은 5일선, 20일선, 60일선은 정배열로 바뀌었단 말이죠. 장기 평선은 역배열인데 단기 평선들은 전부 다 정배열로 바뀐 상태입니다. 주가가 역배열에서 112일선까지 올라오려면은 60일선은 무조건 뚫어야 돼요. 안 뚫고는 못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0일선이 지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224선이 이렇게 있고 111선이 이렇게 있고 448선이 뭐 이렇게 있고 했을 때 60일선이잖아요. 이 60일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던 주가가 만약에 112일선까지 올라가려면은 무조건 60일선까지 이렇게 뚫어놔야 112일선을 근접을 할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21선하고 5일선은 정배열이 됐다 소리예요. 밑에 단기 평선들은 여론을 끌어와가지고 내 걸로 만들었고 이제 위에 장기 평선들 3개만 남은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3개나 2개만 남은 상태예요. 만약에 영매공파 224인 자리가 온다면은 111선까지 이미 매수세에 가담을 한 거고, 그러니까 112 같은 경우는 60일선까지 정배열로 돌린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영매공파 112의 기법을 차트로 표현을 해보면은 224일선, 448일선, 112일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위에서 놀다가 이렇게 빠져요. 급락이 나오면서 역배열로 들어서면서 저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이 위에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동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알아서 바닥을 다지고 요 앞에 매물 소화하기 위해서 매집봉 나오고 111선 근접을 해요. 이렇게 근접을 했다는 것은 밑에 이미 60일선은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지지가 됐다는 거죠. 이걸 뚫을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파란 점선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파란 점선이 크로스가 되는 이거를 우리가 힘의 응축이 마무리 단계로 보는 거거든요. 저평가 구간에서 돈이 들어와서 응축했던 힘을 폭발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바로 밑에 내 편인 60일선이나 20일선이나 5일선의 밑에서 내를 밀어주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뭐 이게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떨어지면 짧게 손절하고 만약에 먹으면은 이제 추세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먹으면은 이게 역매공파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금색기에 딱 그런 종목들만 포착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거 일반 멤버십 금색기만 봐도요. 금색기에 포착되는 자리를 보면 다 똑같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역배열 자리에서 파란 점선을 최근에 뚫은 종목들, 최근에 뚫어 올리거나 이제 뚫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포착이 돼요. 딱 포착이 되죠, 그죠? 신호도 뜨죠? 앞에 매집봉이 있고 파란 전선에 근접해서 이렇게 있는 애들, 요런 애들 뜬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파란 점선 벌어져가 있는데 여기서는 안 뜹니다. 안 뜨다가 이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이 영역부터 뜨기 시작해요. 여기서 계속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죠. 딱 보고 요런 식으로.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뚫을 때 잡아야 되고 뚫었다가 눌러줄 때 잡아야 되고 뚫기 직전에 여기서 자꾸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요렇게 잡는 거예요. 역배열에서 충분히 주가가 빠져 저평가 상태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오고 공구리가 뭐냐면은 바로 밑에 이렇게 지지라인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지라인이 형성된 거거든요. 지지만 잘 받으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바닥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거래량들이 터지고 파란 점선에 걸리는 이런 애들, 이게 저희 기법이에요. 이런 것도 매집봉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손절 딱 잡고 들어가서 올라가면 팡 튀는 거고 내려가면 짧게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희만의 기준이 딱 있고, 그리고 이 금색기는 뭐냐면은 2700개 종목 중에서 딱 요 자리에 있는 종목만 골라주는 거예요. 금색기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